41번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효과. 강행규정 중에 특히 이제 효력규정이죠. 단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나오게 되면 효력규정 위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했느냐,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이런 것들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하죠.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행규정 위반 여부 등입니다. 이번 강행규정 위반 무효,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죠.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했으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니까 설령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진의 표시를 적용하면 안 되죠. 비진의 표시 적용되면 유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4번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강행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면 당연히 불법 언행급여는 적용이 안 되죠. 불법 언행급여는 반사회 질서에 적용이 됩니다. 5번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니까 그 위반한 자가 스스로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요. 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이 틀렸고요. 2번 불공정한 행위. 행정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했다. 뭐죠? 증여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뭘 받기로 했으니까 증여잖아요. 증여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지요. 증여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급부와의 현전불균형이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불공정한 행위 아니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전불균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행위 당시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전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죠. 3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한 요건은 뭐죠? 무경험은 일반 생활체험 부족이죠. 해당 법률행위, 즉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죠. 생활체험 부족을 의미하고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4번 현저하게 불균형하고 궁박한 사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게 없어요. 폭리행위 아예 없어요. 그럼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죠. 옳은 질문이죠. 자, 5번 계약을 하면서 야 이거 불공정한 행위라 하더라도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불공정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합의. 이게 뭐예요? 부재소 합의. 그 합의도 무효죠. 그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43번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 같은 것들. 자,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가차 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죠.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애들이 있죠.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위 행사자, 추심 목적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 이전 받은 자. 이런 애들이 제3자가 아니죠. 외워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있죠. 후순위 권리자. 3번 진위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서 당사자와 합의, 통정, 통모, 양해. 그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통정, 통모, 양해, 합의. 4번 가장매매하면 대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처럼 보일 뿐이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채무 불행처럼 보이지만 채무 불행이 아니죠. 위법행위처럼 보이지만 위법행위가 아니죠.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양도인의 가장 양순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 키워드가 나왔네요. 당사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니까 당사자하고 똑같죠. 따라서 제3자가 아니죠. 본인, 가장면 기초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위 행사자, 추심 목적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계약상 지위 이전 받은 자, 후순위 권리자. 되돌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요놈들이 제3자가 아닌 애들이에요. 자, 그 중에 키워드. 당사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 당사자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번 차고. 자, 1번 잘 나오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죠. 징글징글하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죠. 자, 중요부분에 차고가 있다면요. 담보 책임 성립하는 데 상관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죠. 4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차고한 출연행위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 바깥이죠. 아, 그런가 보다. 출연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재단법인 설립할 때 이 출연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아닌지 여부 차고에 의한 출연행위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는 지문입니다. 차고에서 중요 부분 차고자가 증명한다 그랬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즉 취소를 저지하라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요 부분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5번 사기강박. 시가목비는 기망이 아니죠. 그럼 상대방의 피용자가 바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죠. 상대방의 대리인하고요. 상대방의 피용자를 구별해야 되죠. 상대방의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피용인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해요.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나 수단이 부적당해. 그럼 위법이 될 수 있죠. 기망에 한 동기의 차고, 차고 취소와 사기 취소가 경합하죠. 기망에 한 표시상 차고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지만 기망에 한 동기의 차고는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차고 취소도 할 수 있죠. 자, 취소를 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위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과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병준하긴 하지만 즉 두 가지가 다 생기지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번이 틀렸고요.